테스트는 다 통과했나요? 한 명. 네. 지명이. 아니요. 준영이. 네.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보험 날짜 잡았어. 아, 다음 주에 한 번 더 통보 못하면 보강하는 걸로. 쌤이 한 번 더 기회를 또 주신 거네. 아, 어제 통과했었나? 아, 어제 지명이가 그러면 맞다. 세 개인가 맞아가지고 오늘 통과했어요. 네. 상현이도 상현이 통과 못했어요. 네. 아, 그럼 상현이도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있겠네요. 세 개까지가 원래 보류니까요. 맞아요? 좋아요. 쌤이 어저께 너희한테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냐 물어봤던 것 같은데 사실 만약에 멀리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막 목표를 멀리 잡고 나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아직 2학년이고 27년 많이 남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가 있겠죠, 그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제 중복 순열을 다 쌤하고 했는데 아니지, 같은 것인 순열을 다 했는데 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잘 풀려. 쌤이 세 가지 했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가 큰 세 가지란 말이야. 어제 배운 게 세 가지거든요. 그냥 다 똑같은 건데 기본 하나가 있고 응용되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번째는 순서가 정해진 순열. 세 번째가 최단 거리의 수. 세 개 다 풀이가 똑같았죠? 네. 특히 그 최단 거리 구하는 문제를 몇 개 연습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도 했겠지만은 했죠? 풀었는데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어제 너희한테 설명했던 개념대로 좀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펴보가. 무릉덩이는 문제 풀어봤나요? 여러분? 무릉덩이 저 뒤에 있네요. 39쪽이요. 39쪽에 159번, 160번 이 두 문제가 무릉덩이가 있어. 다른 말로 하면 그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길이 없는 상황은 똑같은 거니까 뭐 꼭 무릉덩이가 아니어도 문제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159번이요. 자, 근데 풀이는 어저께 선생님이 몇 개, 두 개 얘기했지 않나요? 그 숫자 쓰는 거랑 또 이렇게 같은 것인 순열로 푸는 거야. 그러면 효재야, 너는 뭐가 더 쉽느냐? 상현이 왜 화품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원래 많아? 아니 잠을 좀 안 자는 거 아니야 집에서? 잠을 자긴 자. 잠 푹 자야 돼. 이제 방학이니까 방학 때 잠 많이 자야 돼. 건강하게. 자, 일단 선생님이 그림을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는 무릉덩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린 거고, 무릉덩이를 그려봅시다. 무릉덩이가 여기서부터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 같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냐. 그럼 저기 안쪽에는 못 가는 거야. 그럼 하얀 색깔 저기도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안쪽 부분에 있는 그 하얀 색깔은.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숫자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은 다 할 수 있겠니? 이제 1 막 써가지고 더하는 거야. 상현이도. 그 풀이는 개까지 나오면 쓰자고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요.
아니면 좀 애매하면 두 가지 풀이 해가지고 답을 비교도 해보고 애매할 때는요. 그럼 선생님은 두 번째 풀이는 합의 법칙으로 푸는 거죠.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더 큰 범위에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합의 법칙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확통을 여기다 100점을 맞기 위해서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A에서 출발하니까 여기서부터 이 무릉덩이까지 가는 길 중에서 첫 번째로 꼭점을 생각해야 돼요. 꼭지점. 이런 점들 말이에요. 이런 점들요. 그러니까 격자점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 점들 중에서 처음으로 못 가는 점은 몇 번째에 있어? 이게 한 칸으로 보면 말이에요. 한 칸, 두 칸을 본다면은 거리가 얼마일 때 처음으로 못 가게 되죠? 세 칸이죠. 하나, 둘, 셋. 맞아? 요 점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단 경로는 세 칸만에 가는 길이 이 점을 안 지날 때는 다른 길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다른 길을 가면 돼. 다른 길을 세 번 만에 가면 이 길을 절대로 안 지나가게 돼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하품하는 상현이가 미리를 보세요. 알겠죠? 자,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세 번 만에 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이 길로 가면 된다는 거야. 또 있잖아.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아? 그러면 또 어디 있어? 세 번 만에 가는 길. 딴 애들 누구? 세 번 만에 가는 게 어디? 대각선 쪽. 그럼 결국 여기를 P, Q, R 잡고 이쪽을 갖다가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무릉덩이를 자동으로 처음으로 지나가는 곳은 안 지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추단거리는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야. 준영아 알겠니? 좋아요.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추단거리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면 된다고요. 맞아? P에서 근데 B로 갈 때 또다시 얘를 거쳐갈 수 있잖아요. 무릉덩이를 지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P를 다시 출발점으로 보고 P에서 처음으로 못 가는 점을 또 세야 돼요. P에서 처음으로 못 가는 점 몇 칸째 있어요? 두 칸째 있죠? 그러면 두 칸 만에 가는 깡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디를 잡아야 돼요? 뭐 여기겠지. 여기 말이에요. 여기.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단 말이에요. P로 갔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기 쌤 말 잘 이해돼? 쌤이 하는 이 풀이 과정을 외우면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래? 그럼 이 점을 뭘로 잡을까? 뭐 S로 잡을까요? 그러면 P로 갔다가 S로 갔다가 B로 가면 더 이상 무릉덩이 안 지나게 됩니다. 쌤이 얘기한 합의 법칙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합의 법칙의 뜻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약간 성격을 얘기하는 거야. 합의 법칙의 성격을 그대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따라가는 거야. 단순 노가다가 아니라 굵직하게. 이래 되면 갈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이제 Q로 갈 거야. Q로 갔다가 B로 갈 거야. 그럼 바로 Q에서 B로 가면 무릉덩이를 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무릉덩이를 안 지나가죠? S를 지나가면 되죠.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처음으로 못 가는 길은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가 원래 이 점을 지나가야 돼. 응? 근데 일로 왔다고 생각하면 또 일로 못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쪽으로 지나가면 되겠네요. 이날 다시 말해서 Q도 S로 갔다가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릉덩이를 절대로 안 지나게 되겠네요. 세 번째, A, R에서 B로 갈 거야. 얘도 누굴 거쳐 가야 될까요?
R에서 바로 B로 가면 또다시 무릉도원을 지날 수 있으니까 한 번만에 가는, 얘 두 번만에 가는 길을 찾아야 되죠. 그럼 이 점이 두 번만에 가는 길이니까 1로 가면 되죠. 1로 가면 되죠. 1로 가도 되죠. 저는 1로 가면 절대 1로 못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에 또 다시 좌표를 잡아주는 거야. T, U라고. 그럼 이번에는 A에서 R로 갔다가 T로 갔다가 B로 가도 되고, 아니면 U로 갔다가 B로 가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T로 갔다가 B로 갈 때 더 이상 무릉도 안 지날 거고 U에서도 안 지나요. 쌤이 이 잡는 점들의 기준이 뭔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처음에서 무릉도원까지 가는 처음으로 안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다른 점을 찾는 거야. 그게 합의 법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쌤이 좀 합의 법칙을 풀기 싫다, 여사건을 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까 내가 너한테 안 되는 이 점을 지나가게 하는 걸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합의 법칙을 알면 자동으로 여사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쌤이 너한테 아주 강조했던 합의 법칙이었어. 쌤님은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가 느꼈을 때는 또 그렇게 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자꾸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 이해 안 되는 것은 바로바로 질문하고 질문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그냥 선생님의 말이 이해될 때까지, 자기한테 본인한테 이해될 때까지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거야. 잘 이해가 됩니까? 답을 구할까?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경로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야. 어제 했던 우리 공식 어렵더니? 뭐 5팩 나누기 2팩 이게 어렵더니? 안 어렵죠? 식은 쉽잖아요. 찾는 게 어려운 거야. 자,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건 몇 가지죠? 한 가지 곱하기 연달아 가는 거 곱하죠? P에서 S 몇 가지요? 두 가지. S에서 B까지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경우의 수는 두 가지네. 이게 첫 번째 합의 법칙에서 나온 거고, 두 번째 AQ까지 몇 가지야? 아니죠. 세 가지죠. 정확히 얘기하면 3팩 나누기 2팩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3팩. 그 다음 세로 두 번 봤으니까 똑같은 거 2팩. 그 다음 QS 몇 가지야? 한 가지. SB 한 가지. 그럼 경우의 수 세 가지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AR까지 몇 가지? 한 가지. RT까지 몇 가지? 두 가지. U까지 몇 가지? R에서 U까지? 한 가지. 그럼 여기서는 2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경우가 나눠졌으니까. T 또는 U잖아. 이번엔 근데 그냥 가로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쌤이 약간 좀 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쌤도 헷갈리는 거죠. 멀리 하려고 이렇게요. 아까 이게 몇 가지? 두 가지였죠? 여기서 가려주려고요. 곱하기 TV 몇 가지? 4팩 나누기 3팩이죠? 네 가지죠? 이렇게 하거나 플러스 이제 U로 가는 거야. 그러면 R에서 U까지 가는 건 한 가지. 그래서 U에서 B까지 한 가지.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계산해봐. 1 곱하기 8 더하기 1이니까 9가 되죠. 이걸 다 더한 게 정답입니다. 5 더하기 9가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숫자를 적는 풀이 말고 이 풀이가 학교에 선생님이면 서술형으로 이렇게 풀어라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여사건으로 너희가 풀어볼래요? 지금요? 여사건 아까 미리 얘기했잖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무릉덩이를 지나가는 걸 빼면 돼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너희한테 항상 풀이는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 적는 거 말고 있잖아. 여사건을 한번 풀어볼까? 답은 구했으니까요. 잠이 약간 하품하는 이걸 어떻게 자 구별 한번 이렇게 혈액순환 좀 하면 안 되겠나 싶거든. 꽉꽉 이렇게
힘이 왜 이렇게 없는 거? 아,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너. 맞지? 10개. 아. 이게까지 와야 돼. 이게 또 와야지 개수가 되게 나거든. 그렇지. 오케이. 획수는 하려고 거의. 지금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지. 여자 갖고 볼래? 여자. 자원냐고 봐. 그게 소리는 끝난 거고. 아, 한 번 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무릉덩이를 지나가는 길을 찾는 거야. 그걸 빼면 돼. 맞죠? 그거 한번 연습해보자고요. 단순히 단법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아예 반대풀인 거야. 방송이 안 나오네. 선생님 이거 너희 방송 찍는 거 다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알아요? 너희 한 번씩 선생님 유튜브 와서 구독 좀 눌러줘 이렇게. 아니면 너희 영상을 보면 돼. 영상 우리 수업 영상을 올려요. 알았지? 표주에 나와서 방송 할래? 나와서 풀이랑 하는 거지. 여섯번 풀이. 그러면 준이 나와서 한번 여섯번 풀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 너희 좀 시켜야 되겠다. 선생님이 안 풀고 그냥 너희가 나와서 푸는 거야. 그럼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면 돼? 도와주면 되지. 지민이 한번 풀어볼래? 나가서. 풀고 나서 너 나가는 거야. 어때요? 지민이는 그래도 선생님하고 좀 오래 봤으니까. 선생님하고 언제 봤냐? 너 여름방학 때 봤지 않니? 1학년 여름방학이야. 겨울이었나? 여름이었나? 겨울이었어요. 겨울방학이었구나.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자, 다 풀었습니까, 여러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를 빼는 거. 생각하니? 답이 나나 교재 안 나나. 그럼 너희 세명 같이 해보자. 안 되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또 걸리면 안 되니까 또 새로운 거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 이거 풀이하기 전에 숫자 적는 풀이도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객관식 나올 때 이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숫자 적는 게 더 빠르니까. 빠른 것도 꼭 알아야 돼요. 시험장 했을 때 숫자 적는 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거든. 맞잖아요. 여기 경우에서 막 한 가지 막 더하는 자체가 원래 합의 법칙이야. 그것도 난 좋은 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이 다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럼 세 번째 풀이는 6건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5칸, 4칸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팩토리 나누기 5팩토리, 4팩토리 아니야?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94라고도 하는 거야. 이게 조합인 거야, 조합. 그 조합, 이거 맞아요, 조합이야? 내가 조합 같다는 거 알겠네? 94와 같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같은 것인 수열은 조합과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자가 3개까지로 나오면 조합이 안 되거든요. 두 자리는 조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기억하면 좋겠어. 지금요. 몰라도 되니까요.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죠. 계산은 얼마냐? 9, 8, 7, 6이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4, 3, 2, 1이니까 얘가 4, 3, 2, 1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4하고 2하고 8 없애고
그냥 계산하지 말고 약분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하고 얘 약분해서 없애고요. 그러면 14 곱하기 9네요. 14 곱하기 9는 계산이 좀 편하지 않아요? 맞죠? 9, 4, 36, 126. 와, 근데 우리 답이 아까 얼마였지 얘들아? 14였잖아. 그럼 여사건을 풀려면 엄청 많이 빼야 되죠? 네. 이런 경우는 여사건을 많이 빼야 되니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여사건이 좋고 말해보. 맞아? 어떨 때 더 느릴 수도 있다면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116에서 그러면 100 얼마를 빼야 된단 말이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해볼게요. 어때요? 여사건 풀려. 이건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답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요. 자, 너희가 보면 아까 했던 것을 지울게요. 이제 헷갈리면 안 될게요. 요거요. 이 점들 바꾸려고요. 이제요. 한 명 한 명 물어봐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아까 선생님 너희한테 거꾸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물웅덩이를 지나가게 해야 되지, 그죠? 가장 먼저 지나갈 때가 몇 번째 만에 가는 길이죠, 여러분? 세 번째 만에 가는 길이에요. 그럼 지금 점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자, 세 번째 가는 점이 여기네요. 여기 맞아? 자, 그러면 여기를 뭐 잡아 안 묻잖아요. 뭐 P라고 잡을까? 되나? 자, 그럼 질문. 내가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면 무조건 못 가는 길이죠. 일단 P라는 물운동을 지나갔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뭘 빼야 되는 거야?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통째로를 빼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가능성. 그럼 선생님 P로 갔다가 B로 안 가고 딴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다 찾아야 돼요. 지금 반드시 P를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 만에 가는 딴 길을 찾아야 돼. 또 다시 아까처럼요. 세 번 만에 가는 길이야? 그럼 선생님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거 가능하잖아요. 아까 선생님 일로 갔다가 못 가겠잖아. 아까는요. 이번에 글로 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게끔 하자. 이쪽으로 가게 하면 또다시 못 가는 길이고. 너희가 그대로 생각하면 돼. 있는 그대로야. 이쪽으로 안 갔던 길 말이야. 그럼 세 만에 간 또 다른 길 아까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잖아요. 아까 가던 길 중에서 안 샜던 거 말이야. 아까 내가 얕았잖아. 이리로 가는 거. 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 어떻게 하면 돼? 또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못 가는 길 찾고 있는 거야. 세 번 만에 가는 딴 길이야. 그럼 세 번 만에 가는 또 다른 길 어디서? 여기죠. 여기. 아까 했던 거 이쪽으로 갔다가 선생님 막 일로 가게 하거나 이쪽으로 가게 했잖아요. 아까는요. 그럼 이쪽으로 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래? 아까는 못 가게 했던 길을 찾는 거야. 지금요. 그게 여사건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봐요. 여사건도 합의 법칙의 일종 아닌가? 찾잖아. 지금 경우를요. 큰 의미에서 빼는 거지만 뭘 뺄 거냐 이거잖아. 뺄 거냐가 또다시 합의 법칙. 쌤이 합의 법칙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느꼈으면 좋겠는 거야. 실전에서는 어려울수록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야. 쉬울 때는 한 줄로 끝나죠. 그러면 내가 안 가르쳐도 풀 수 있을 거야. 대부분요. 오케이? 쌤이 다 가르쳐줬는데 이제 다 보여줄게네. 준영아, 쌤하고 아내도 혼자 할 수 있겠나 이거죠? 끝까지 쌤 해줄 거야? 여러분 해보자. 해보자. A, P, B야 첫 번째. 또 다른 길을 잡아야죠. 그럼 여기는 쌤 뭐 Q, R, S, 이 점 P, U, 다음 뭐였냐? W. 또 잡았어 막 이 점을요. 자 그러면 못 가는 길 다 찾습니다. A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Q로 갔다가 T로 갔다가 P로 가는 거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A로 갔다가 R로 갔다가 U로 갔다가 바로 P로 가면 바로 찾으면 되죠. 자 그 다음 A에서 또 어디로 갔다가 안 가는 게 아까 뭐냐? S죠. A로 갔다가 S로 갔다가 W로 갔다가 P로 가는 거 다 빼야 됩니다. 많죠? 뺄게요. 갑니다. 답이 똑같은지 꼭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실전에서는 하나만 하시고요.
자 그럼 AP 몇 가지 있어? AP 세 가지 맞아? PB는요 6팩 나누기 3팩 3팩이죠. 그래서 일로 가는 거 세칸 여섯 칸 거잖아. 그걸 6C3으로 써도 된다는 거야. 선생님 안 했던 이야기가. 그러면 6C3이 얼마냐면은 20가지 총 60가지죠. 20 곱하기 3 그나 계산 빨리 하려고 바꾼 것 뿐입니다. 선생님은요 AQ 몇 가지야? 한 가지 QT 한 가지 TB 네 가지. 잘 따라오나? 여러분 이걸 해보는 거야 얘들아. 도움 될 겁니다. 다른 상황에서도요 할 수 있잖아. AR 몇 가지야? 표지 AR 같이 하자. 세 가지. RU UB는요 다섯 칸 5팩 나누기 3팩 6팩. 그걸 우리 OC라고 한다. 30까지. AS SW WB 4C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6가지입니다. 다 계산해 볼까요? 자, 요거 3개 더하면은 뭐야? 이게 40이잖아요. 하나? 100가지죠, 총? 이 10가지고 10가지고 40가지면 100가지 아닌가? 아까 우리 답은 14였지 않니? 그럼 덜 찾아온 거 같은데, 선생님이요? 잠깐만. 실수했나? 계산실수? UB가 아까 뭐였나? 이거 맞죠? AR 세 가지 30가지 맞고 AQ 저 검사해 볼게요. 한 가지 QT 한 가지 네 가지 AP가 어디냐? 세 가지 6C3 654 236 맞죠? 지금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안 한 게 뭐였죠? 안 한 거 없니? 그 중에 안 한 거. 얘들아, 안 한 게 하나 있구나. 딱 하나 있네요. 찾아봐요? 선생님, 안 한 거 하나 있잖아, 안 한 거. 일로 왔다가, 일로 가는 거. 하나 안 했죠? 일로 왔다가, 일로 가는 거. 맞죠? 자, 그럼 이거 선생님이 또 잡아야겠네요. 이걸 Z. 자, 왠지 답이 다르니까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자, 그럼 또 A로 갔다가, R로 갔다가, Z로 갔다가, T로 갔다가, E로 가는 거야. 맞습니까? 아까 안 했던 길. 자, 그럼 A에서 R까지 또다시 한 가지, RZ 한 가지, ZT 한 가지, TB가 다시 네 가지죠. 이게 네 가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A 넘어가서 세 가지야. 세 가지냐? 그럼 몇 가지인가? 12가지인가? 좋아요. 그럼 총 몇 가지야? 이게 아까 40가지, 100가지, 112가지야. 여기서 이걸 뺀다고요. 14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사돈으로 풀든 합의 법칙으로 풀든 숫자를 적든 답은 다 똑같아야 한다. 여러분? 그럼 너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뭘로 풀래? 다만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배울 내용이 뭐야?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에서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제 일할 겁니다. 합의 법칙이 있고 여사건이 있는데 너희는 뭘로 풀래? 선생님이 너희한테 항상 바라는 거야? 합의 법칙을 먼저 마스터하라는 거야. 그럼 여사건은 자동으로 될 거라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좀 가나요? 믿음이요? 이 믿으면 이게 믿어야 되는데 그죠? 무슨 뭐 종교는 아니지만 신뢰라고 하죠. 신뢰가 가야 돼. 너희 신뢰라는 말도 알아요? 신뢰? 신뢰가 뭐예요? 신뢰. 딴 내용 좀 세고 있는데요. 왜냐면 신뢰가 중요하니까 너희와 생각할 신뢰가. 응? 믿음의 상이 뭐죠? 약간 철학적이다 그죠? 약간. 근데 약간 좀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너희 대학도 잘 가는 거지 뭐. 좋은 대학, 너희 원하는 대학도 가는 거.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신뢰라는 거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신뢰와 약간 비교되는 말은 신용이지, 신용. 우리가 신용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어른이 아니니까. 신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뭐 담보나 뭘 보고 이렇게 믿어주는 거야. 어떤 제약 조건이 있다. 근데 신뢰는 바라지 않고 믿어주는 거 얘기하는 거야. 친구 관계가 그렇지 않나?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얘한테 뭐 도움을 받을까 생각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 너희 친구들 사이가? 그냥 얘가 좋은 거지, 이 친구가. 그런 친구 혹시 아직 없다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남자끼리 친구도 있고 남녀 사이도 있겠고 부모님이 너희를 볼 때는 다 그게 다 신뢰가 안 되겠다, 그죠? 맞죠? 믿어주는 거야. 상현아, 힘내는 거야. 그래서 믿어주는 어머니, 아버님 계시니까요. 맞죠? 주제 두고 오케이? 자, 갑시다. 중복 조합이요. 그 시간머리 구하는 건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거의 100% 나옵니다. 내신에서 나와요. 내신에서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44쪽까지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여기 44쪽에 있는 그 1등급 문제들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코칭 쌤 시간에 좀 풀었나요? 좀 뒷부분이요? 풀 시간 없었을 것 같아, 그치? 숙제할 때 꼭 좀 어려워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부니까요.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 숙제를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갑시다. 중복조합. 이 진도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복조합 끝내고 다음 주 토요일 되면 중복조합하고 이때까지 했던 거 좀 복습 좀 할 겁니다. 토요일날. 한 주 지났으니까요. 그럼 일요일날 되면은 이제 뭘 배우냐면 이항 정리를 배울 겁니다. 이항 정리를 일요일날 배워. 그럼 이번 달이 마지막 주가 다음 주까지잖아, 맞지? 아마 주말이. 그럼 8월달 되면은 이제 이항 정리에서 한 번 더 복습하고 8월 첫째 주부터 확률이 들어갑니다. 확률이 바르다. 너희 중간고사 시험 보면 어떻게 되느냐? 조건부 확률 전까지요. 그러니까 그냥 확률까지. 페이지로 얘기하자면은 잠깐만 여기 여기까지 뭐지? 이제 저까지 상단은 가지고 세 번째까지 이쪽 해야겠네. 조건부 전까지 여기 142쪽까지가 너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럼 쌤하고 우리 벌써 우리 많이 했다, 그죠? 두 번째 주인데 계획도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선생님은 조건부 확률가 140 몇 쪽에 갈까? 조건 확률 지금까지 몇 쪽이었죠? 142쪽? 그럼 거기까지만 나가진 않을 거야. 선생님은 더 나갈 겁니다. 우리 시험 치기 전에 선생님은 통계 전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근데 좀 뭐 따라오는 게 좀 어렵죠. 숙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중복조합 할까요? 중복조합. 자, 이제 중복조합 시간인데 자, 우리 이때까지 또 했던 걸 또 떠올려야 돼요. 차이점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첫 단원이 원순열, 그 다음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번에는 중복조합이에요. 그럼 중복조합을 잘 하려면 또 누구랑 비교해야 되겠니? 조합이랑 비교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중복을 많이 들어갔으니까 중복순열하고도 비교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완벽히 잘 돼 있어야 된다고 계속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중복조합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중복조합의 뜻 뭘까? 조합의 뜻은 뭔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조합에서 말 그대로 중복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중복 말고 조합의 뜻이 뭐예요? 상현이 조합의 뜻? 조합의 뜻? 우리 대화를 좀 해보자. 대화하면서 그냥 편하게. 조합이 뭐죠?
서로 다른 들어야 되죠. 서로 다른 n개에서 다들 기억해야 된다. 다른 데 생각해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죠. 그죠? 자, 다 들었나요?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이제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줄을 안 세우는 거야. 맞아? 줄을 안 세운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조합의 예를 들면 그냥 조합만 돼요. 얘들아, 그냥 조합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그거 있잖아. 반장 구하는 뽑는 거. 그거는 수냐. 그러면 대표 두 명 뽑는 거. 이건 조합인 거야.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 거는 반장 부반장처럼 이렇게 역할이 다르지 않잖아요. 동등한 역할을 할 때 조합을 한 말씀입니다. 알겠네? 그래서 또 써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강조하자면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이게 그냥 조합이라고요. 그러면 중복 조합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야. 뽑아놓는 것도 뽑아내는 거란 말이야. 중복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칸을 이렇게 끼워 넣었냐면 좀 강조하려고 하는 뿐이지 이 말이 없으면 조합이고 이 말이 있으면 중복 조합이고 뭐 그러죠. 근데 이렇게 개념을 끝내면 너무 개념이 얕다는 거야. 얕다. 얕다는 거 아니잖아. 물이 얕다. 개념의 깊이가 얕다고요.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 개념을 써먹어야 돼. 적극적인 개념이야. 오케이? 깊은 개념 말이야. 깊은 개념은 이거야. 실생활에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부터 어떻게 설명할 건가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얘가 언제 들어가느냐 이거야. 아무튼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거 뭐라고 하냐면 NHR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기호를 이렇게 쓴다고 NHR. 중복 순열은 M파이R이었잖아요. 맞아? 얘는 NHR이니까. 이때 H가 중복 조합할 때 영어의 약자예요. 약자. 약자가 아니고 첫 글자야. NCR 할 때 C는 조합이잖아요. 너희 그때 C가 그때 뭐라고 했나 그때 C. 컨비네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H는 뭐겠어요? 너 영어 잘하지 않나? 홀드. 홀드는 아니야. 아무튼 H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하모니입니다. 하모니가 무슨 뭐 조화 이런 건데 그지? 약간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수학은 새로운 뜻인 거야. 뭐가 조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그냥 굳이 얘기하면 조화가 되긴 돼요. 그거는 이 상황에서 없는 것뿐이 이상한 거 없어요. 아무튼 하모니의 약자입니다. 오케이. 중복 조합. N패를 할 때 P는 또 순열의 약자잖아, 맞죠? 얘는 중복 조합입니다. 그러면 NHR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미리 써줄게요. 이거는 M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과 똑같습니다. 공식을 그냥 적어주는 거잖아요. 공식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저한테요.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뭐 몰라온다는 거 아니야. 무조건 알아야 된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서 틀리지 않을 거야. 너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M 플러스 R 마이너스.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만약에 3H4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3H4 어떻게 되네? 여기 넣으면 두 개 더하면 7이니까 7에서 1을 빼. 그럼 뭐야? 6C4가 된다. 얘와 같다는 거야. 그럼 6C4 계산은 다 너희가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조합에서. 얘는 누가 같으냐면 6C2와 같죠?
약 빼기 야인 만큼요. 그럼 6c는 계산할 때 어떻게? 6 곱하기 5에서 밑에 있는 이만큼 팩토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가지가 3H4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3H4라고 썼는데 이 3H4를 식으로 쓰지 말고 실생활에 예를 들어 얘기해 보자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R개를 뽑는 경우 수라고 했잖아요. 직접 해보자고. 직접. 자, 선생님이 A, B, C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3개. N 이쪽에 오니까 내가 이 N에다가 넣은 거야. 3개. 오케이? 서로 다른 3개에서 나는 몇 번 뽑으면 이거 몇 번 뽑는다고 이걸요? 이걸 몇 번 뽑는다고요? 4번. 4번 뽑는다고요? 응? 그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게 15개 나온 거 찾아보려고 하는 거 직접이야. 뭐가 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입니다. 너희는 하면 안 되겠지만 개념 설명을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잠깐만. 그냥 바꾸자. 왜 15개 다 찾기 싫다, 그죠? 문제 바꾸려고요. 2H3 해볼게, 얘들아. 2H3은 그럼 어떻게 합니다? 4C3이죠? 선생님, 얘가 왜 4C3인지는 내가 좀 이따 설명해줄게요, 그죠? 그 증명은 좀 이따 해줄게요. 근데 증명도 중요하지 않아요, 학통에서. 판단 능력만 중요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일단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따가. 자, 아무튼 얘가 4예요. 4가지 나온다는 거야. 이걸 상황을 예를 들어 보면 A, B 중에서 맞죠? 서로 2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는다고요? 3개를 뽑을 거야. 뽑는데 뭐야?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뽑는 것만 집중하는 거야. 그럼 자, 뽑을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이 뭐가 있을까? A만 주구장창 뽑아도 되겠네요. 맞아? 선생님, 저는 A 2개 뽑고요. B 하나 뽑을래요. 이거 되나요? 순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B에는 힘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여기까지 위치 바꾸는 건 중복 순서라고요. 이건 아니라고요. 또 뭐해서 난 A 1개 뽑고 B 2개 뽑을래요. 아, 선생님, 전 B만 3개 뽑을래요. 다 하고 있다는 더 이상 없잖아. 4가지 경우가 얘입니다. 그러나 이게 직접 찾으면 되는 거잖아, 원래는요. 근데 직접 안 찾고 하겠다는 게 이제 요 공식인데 잘 생각해봐.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증명. 자, 얘들아. 얘는 2개밖에 없잖아, 문자가. 그러면 여기 A 뒤에 B가 있어요, 없어요? A하고 B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짝대기를 끄게 A의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B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겠다고요. 그럼 얘는 A와 B의 경계가 있네요. 어디에 줄 짝대기 꺼야 돼요? 경계선. 바운드리 말 여기죠? 얘는 뒤에 그냥 없는 것 뿐이라고요. B가. 그럼 얘는 어디에 줄 거야 돼요? 바운드리. 여기죠? 순서 바꾸는 의미 없으니까 A와 B의 그냥 바운드리만 찾고 있다고. 그럼 얘는 바운드리 여기다 끄면 돼. 여기다가 A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상황을 다르게 바꾸면 문자 자리는 동그라미라고 잡고요. 짝대기는 다 똑같이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 동그라미 3개랑 짝대기 하나를 줄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얘를 줄 세우는 방법은 4팩 나누기 3팩 아닌가요? 다른 말 하면 이게 뭐야? 4, 쉬 3이야. 이게 얘라고요. 아까 미리 언급했던 거. 결국 이 4개가 누구 의미예요? 문자 봐봐. 얘가 뭐야? 왜 동그라미 3개죠? 뽑은 개수줄 알았어? 뽑은 개수. 내가 뽑은 개수가 3개인 거야. 그럼 요 짝대기 하나는 뭐죠? 짝대기 하나는 바운드리의 개수야. 바운드리 개수는 문자가 2개면 바운드리 하나밖에 없지. 문자가 3개면 바운드리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문자의 개수 빼기 1인 거 알았어? 얘는 문자의 개수 빼기 1. 이때 문자의 개수가 누구냐?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n. 얘가 n이라고. n. 공식 증명하고 쓰는 증명.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럼 뽑은 개수가 누구야? r이었잖아요. 그러니까 r 플러스 n 빼기 1인 거 알았어? 이게 4다. r 플러스 n 빼기 1. 오케이?
얘는 그냥 뽕 개수 그대로 오지. 그대로. 그러니까 이 자리가 뽕 개수 그대로 얘는 이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야. 바운드리의 개수는 문자의 개수 빼기 1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문자의 개수는 누구야? n 빼기 1이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굳이 얘기하자면 r 더하기 n 빼기 1로 쓰는 게 맞죠. 순서상으로 얘기하잖아. 뽕 개수 r 문자의 개수 빼기 1 이게 한 세트가 된다. 그게 바운드리의 개수라고요? 아니 선생님 갑자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것 뿐입니다. 상황은 다른 거야. 이렇게 세는 것과 이렇게 세는 것이 똑같으니까 다른 상황으로 보는 것 뿐입니다. 알았어? 이게 증명인 거야 지금 증명. 이 증명에서 뽑은 개수 문자의 개수 빼기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우리 책은 증명이 잘 안 나오죠. 안 증명 과정입니다. 여러분. 일반 교육생은 다 나오는 증명인데요. 개념서보다 좀 더 쉽게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중요한 건 안 외우고 있어요. 오케이?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두 개 더했다, 뺐다. 또 이 공식은 어렵지 않지. 왜 한 줄밖에 없잖아. 한 줄만 외우면 끝나잖아요. 한 줄. 이거 말이야, 한 줄. 그냥 한 단어 정도죠. 그러면 중복조합은 공식 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어떻게 판단 능력이에요. 선생님 누가 n이고 누가 r이죠? 이게 중요한 거야. 누가 n이고 누가 r이냐가 중요한 얘기죠. 문제에서 친절하게 서로 다른 n이라 나올까? 잘 안 나옵니다. r을 뽑는단 말이 나올까? 중복해서 말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너무 쉬운 개념인 거야. 너무 쉬운 문제인 거야. 실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해서 뽑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문제를 읽고 이게 이 상황과 똑같구나 안 똑같구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식은 중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무조건 외워야 되지만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물론 공식 나오는 과정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학교생이 레슨에서 물어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마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마인드라면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수능에서도 당연히 안 나와. 증명은 확률과 통계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말을 또 좀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잘 이해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계산 과정은 다 설명했고 근데 선생님이 그냥 말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희의 눈빛을 보니까 선생님 자꾸만 너희 눈빛을 본단 말이야. 자꾸 하품하고 있는지 잘 따라하고 있는지 본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C로 바뀌는 거야. C 너희 이 NCR에 대해서 참 헷갈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NCR이 누가 같은다고 얘들아? NCR 공식이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NCR하고 똑같은 거야. NC, M 빼기 R하고 같은 거 맞아? 그죠? 얘들 뺏는 거하고 같다고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OC4가 있으면 OC1과 똑같아요. 얘들아. 다섯 가지. 얘는 5, 4 계산을 얘는 4번 해야 되나? 5, 4, 3, 2, 4, 3, 2, 1 이렇게 푸는 게 이란 말이야. 어차피 다 약분되니까 온 거야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건 뭐야? 그냥 5, C 이런 그냥 5로 바로 나오고는 바로 그러면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편하니까 그냥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 뿐. 안 바꾸면 되지만 바꾸면 더 편한 거 아니야? 너희한테? 그래서 이 공식 외우면 편하겠죠? 이때 쓴다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요? 또 있어요. NC랑 똑같은 게 NPR, 알펜토. 이걸 가장 많이 쓰죠, 얘들이요. 근데 아까 썼던 거지. 5, 4, 3, 2, NPR. 나누기 4, 3, 2를 쓴 거야.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또 하나 더 있다고요. 또 하나가 뭐냐? N 마이너스 R 팩토리, R 팩토리, N 팩토리. 이거야. R 팩토리 똑같죠? 얘는 뭐야? 요들이 뺏는 팩토리, 오케이? 약 빼기 약 팩토리가 들어간 거야. 분자는 요놈 팩토리 들어갔고요.
이게 바로 뭐야? 같은 것이는 순열 공식하고 똑같지 않나요? n개 중에 똑같은 게 r개 있고 똑같은 게 nr개가 나타나는 거야. 같은 것이는 순열은 조합과 같은 거야. 다 같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문자의 종류가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야. A, B, B 이런 식으로요. C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냥 같은 것이 순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들 중에 정말 뼈가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은 같은 것이 순으로 간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들을 너희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접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기는 굳이 안 해도 돼. 필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뭐야? 너희 밴드 들어가서 다시 방송 켜면 나올 텐데. 맞죠?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너희한테 자꾸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뭔가 자기만의 표현으로 너희한테 너희 본인 상현이가 느끼는 그 어떤 이해하는 그 표현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뭐 이 부분 이해되고 이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싹 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래서 얘가 왜 조합이 되냐는 아까 선생님 증명했습니다. 뽑은 개수와 아까 했던 그 말들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죠? NHI 뭔지 알겠죠? 그때 자꾸 개념 설명만 하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되나? 좀 풀어보자. 자, 여러분 45쪽에 하나 풀어보자. 대표입니다. 너희가 풀어볼래요? 184. 그래, 현재야 조금만 집중하자. 이거 풀어볼래요? 아까 때 경치 별로 안 좋잖아요. 밖에 경치는 안 좋은데 애들 밑에 노는 거 보면 재밌어. 그죠? 근데 뭐 밑에 담배 날펴. 184 계산하니? 지금 아까 H가 뭐고 이건 전교시에 다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런 거 학교 잘 안 나오겠지? 이거 4파이는 파이잖아. H가 아니라 4파이는 바로 4의 제곱이지. 중복수야. 얘네 알스 공식이야. H만 요거하면 돼. 이거 다 찾아가지고 제일 큰 거 찾아야 되거든. 잘하고 있나 여러분? 정답이 몇 번입니까? 조금 더. 그렇지, 얘는 쉬운 걸 얘는 4 계산해야 되죠. 3H고 계산하는 거 앞에 썼잖아, 세 번째. 두 개 되겠다, 이렇게 빼고. 이 녀석 하품쟁이구먼. 5번. 네, 5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계산하는 거 한번 연습해보라고 했던 거야. 너희 잠도 깰 겸. 또 잠도 깰 겸 해보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190번. 문제 되게 길죠? 190번 말이에요. 이건 쌤이 풀어주는 게 낫겠다, 그죠? 쌤이 풀어줄게요, 190번은요. 근데 문제는 다 읽지 않을 거고, 그냥 그 가나 다만 보세요. 그러니까 가에서 뭐라고 했냐? 따라서 가 바로 위에 보면, 그런데 그래서 나오지 않나요? 가의 셋째 줄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가 찾았나요, 가? 가에서 셋째 줄 위에 올라가면, 그런데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야, 증명했던 거. 짝대기, 뭐 이런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했죠? 4개의 일과 2개의 짝대기. 4개의 일과 2개의 짝대기. 그럼 총 몇 개 있는 거죠? 6개죠. 그럼 6개 중에 몇 개를, 6개인데, 자, 다시. 짝대기 4개, 1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짝대기 몇 개? 2개. 얘를 줄 세우는 겁니다, 얘들아.
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6팩 나누기 4팩 2팩 아니야? 그게 첫 번째 가가 됩니다. 맞아. 그런데 얘와 똑같은 놈을 쓰니까 얘를 줄지는 방법이 가래니까 6팩 나누기 4개 2개 이게 가가 됩니다. 이됩니까? 같은 것인 수냐. 가는 끝나죠? 이거의 는 15 또는 뭐야? 조합의 수기잖아. 얘들아 아까 전에 얘가 누가 똑같다 했지? 얘가 누가 똑같다? 6개 중에 누구 뽑은 거? 이거 아무나 해도 돼. 4에도 2에도 돼요. 작은 숫자 같잖아. 그래서 이게 나의 드가 나에서는 64라고 됐지? 맞죠? 64로 써도 된다니까요. 64로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 있으니까 이게 나가 돼야 되고 이게 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마지막 다만 나오네요. 다는 아까 이 공식 집어넣으면 이 공식이야. 다. 이거 어떻게 이거잖아 이거 맞죠? 그러니까 너희 아까 선생님 이거 했던 연습해볼까? 자, 요놈 팩토리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 맞죠? 다 찾아줄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놈이 위로 올라가는 데니까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팩토리. 오케이? 이 놈이 위로 올라간 것처럼 얘도 위로 올라간단다 얘들아. 조합 공식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요 놈이 오른쪽에 있는 놈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얘도 오른쪽에 있는 놈이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그 다음 이 자리는 뭐였죠? 이 둘이 뺏는 거잖아. 왼쪽 빼기 오른쪽. 야 빼기 야하면 어떻게 돼요? R 날아가는 거 뭐야? 누구만 나와요? n-1 팩토리가 나왔죠. 이게 보기에 있는 답이라고요. 다가 된다고요. 이게 다라고 얘들아.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누굴 외우는 거야? 얘를 외우는 거야. 얘. 이게 조합의 공식. 근데 이거는 지금 외우는 게 아니지 않냐? 원래 고1 때 외워야 됐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복습하는 것 뿐입니다. 이건 복습. 이것만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네요. 맞아?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선생님 전 이걸 몰랐는데요 하면 다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요거 증명용도. 빈칸 채우기 할 때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요것만 알면 다 풀수도 상관없는 돼요. 자, 정답 3번이죠? 네. 넘어갈까요? 다음 몇 쪽? 48쪽입니다. 이제부터 선생님 뭐 하겠냐 이제.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는 중복조합의 정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선생님 뭐 우리 이때까지 계속 선생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얘들아 중복순환할 때 대표적인 예가 있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도 대표적인 예들이 있을 거라. 대표적인 예가 있다고요? 근데 중복순환할 때 까먹었던 게 있으면 안 돼. 그거랑 비교되거든요. 중복순환에서 어디서 한번 복습했죠? 어저께 중복순환에서 n 파이 할 말이에요. 자, 좀 치우고 하자거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5분밖에 안 남은 거야. 저 시기가 3분 빠르거든요 아마. 그래서 거의 한 20분 남았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설명 정의 다 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주고 할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빠르게 합시다 이제. 그러니까 페이지로 보면은 이제 48쪽부터 하는 건데 선생님이 다 안 풀더라도 숙제는 다 하면 된대요 여러분. 알았지? 어디까지 가겠죠? 62쪽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다 할 거니까. 할 수 있는 거 맞나? 지명이? 할 수 없어요? 아 근데 일주일이니까 시간 넉넉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았죠? 자, 내가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NHR 일단 NHR하고 내가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N파이 R하고요. 자, 비교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N파이 R 할 때 N은 서로 달랐나요? 달랐나요? 서로 달랐잖아요. 여기서 N 서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아까 정의를 돌려야지.
서로 다른 글자다 쌤이. 다르다 안 했어? 자, 그 다음 중복 순열할 때 R은 같았어요? 달랐어요? 애매하면 너희 함수를 떠올려보면 돼. 함수에서 X, Y였잖아요. 다르죠, R도요. 달랐어요. 그럼 여기서 R은 다르겠니? 같겠니?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무슨요? 이거 앞에 거 이거 너희가 다 정리해놨죠, 이거? 이거 비교하는 거니까 얘만 쓰는 거야. 그럼 그때 R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좀 전에 이 차이점 잘 기억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비교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NHR은 R이 같아야 한다. 좀 이따 예를 들어줄게요. 아직 얘는 아직 안 든 거야 지금. 비교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 또 있었잖아요. 짝대기 뜻엔 쫙 구워가지고 누가 N이고 누가 R이냐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도 N과 N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다 따라 해보라고 했잖아. 먹어봤쥬? 기억나? 봤쥬? 받는 쪽, 주는 쪽. 나 그때 설명했잖아, 그렇게. 그렇게 힘든 것 같은데? 청부는 같은 너의 표정을 짓는 거 봐. 얘들아, 잘 기억,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지금. 받는 쪽, 주는 쪽이에요. 오케이? 받쥬, 받는 쪽, 주는 쪽, N이 받는 쪽, R이 주는 쪽이야,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 상자 그림 막 그려서 설명해 줬잖아요. 상자, 함수, X와 Y로 있잖아, 여기서 보자. X, Y. 얘가 뭐 1, 2, 3개, 여기 막 4, 5, 6, 7 있으면 야가 받는 쪽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받는 쪽에 있으니 다 다르다고. 얘도 다 다르다고요. 얘는 지금 중복 순열이고, 중복 조합은 받는 쪽과 주는 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르고 같은 것밖에 없고요. 얘가 차이점. 얘가 차이점이고 얘는 똑같다고요. 받는 쪽, 주는 쪽. 오케이? 또 하나는 뭘까요? 받는 쪽, 주는 쪽을 다른 말은 뭐야? 고정과 이동입니다.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중복 순열과. 똑같다고 고정 이동. N과 R을 결정하는 방법은 똑같아. 하나 더 했었잖아요. 주사위 던지는 거. 이거 예를 들어줬잖아요. 주사위 던질 때 고정 숫자와 선택 숫자로 얘기했죠. 맞아. 고정 숫자는 주사위에서 뭐야? 6이었잖아. 1, 3, 4, 5, 6개밖에 없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3번 던지냐? 4번 던지냐? 그러니까 이건 던지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R은. 중복 순열하고 밑에 있는 세 개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똑같다고 NR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N과 R을 결정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중복 조합이냐 중복 순열이냐를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R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뭐 특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때 빈상자가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이거 빈상자 가능했나요? 중복순열? 빈상자 가능했죠? 얘도 빈상자 가능합니다. 오케이? 얘들아 선생님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의 차이점 오직 하나입니다. R이 같다. 얘는 R이 달라야 한다. 엄청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함수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함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 순열은 그냥 함수 이길 수 있잖아요. 얘는 어떤 함수냐? 자, 함수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드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야. 자, x1, x2이면 이게 뭐야? x가 커지면 이런 뜻입니다. 함수에서요. 그때 대응되는 y값 fx1, fx2 얘가 이렇게 얘가 만약에 방향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얘는 그냥 조합이야. 저번에 얘기했죠? 증가함수. 근데 같거나 크다고 붙어야 돼. 같다고 된다는 거야. 이게 중복의 뜻이죠. 그래서
같거나 크다인 함수. 이게 중복 조합이 됩니다. 같을 수 있다는 거. 방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예를 좀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x가 1, 2, 3이고 얘도 함수는 함수인데 같을 수 있다는 게 같다는 그 R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뭐 4, 5, 6, 7이 있다. F 함수. 야의 위에 걸 만주는 함수는 몇 개일까요? 몇 H 몇일까요? 받는 쪽이 몇 개요? 4개. 주는 쪽이 3개. 4H 3이라는 겁니다. 이래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63이라고 하죠.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상관없습니다. 방향은요? 방향이 정해지면 되는 거야. 방향이 정해졌단 말은 순서를 못 바꾼다는 거야. 순서가 고정됐다는 거야. 고정됐단 말이 뭐야? 조합이라는 거야. 근데 같거나 같단 말이 중복이라는 뜻이야.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 저번 시간에 내가 너한테 기명 투표라고 했죠. 기명은 내 이름을 쓰고 투표하는 거고 무기명 투표는 내 이름 안 쓰고 그냥 일반적인 투표할 때 얘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하는 투표. 학교에서 반장 선거할 때 하는 투표. 그게 무기명 투표. 차이점이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비슷하면서 다단 말이야.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줄게 또 다시요. 무기명 투표. A, B 후보자가 2명 있는 거예요. 후보자 2명 있어요. 투표니까. 그 다음에 유권자라고 하죠. 투표하는 사람들이요. 유권자가 내 이름을 안 쓰고 투표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유권자가 만약에 4명이 있어요. 그럼 몇 H 몇일 것 같아요? 받는 쪽 주는 쪽 자꾸 상관하니까요. 얘네들이 투표를 받지 않나요? 얘네들이 주지 않나요? 그럼 몇 H면? 2H4. 숫자가 크다고 무조건 뒤 앞에 오는 게 아니다 이거냐? 중복 우리가 알고 있는 NCR과 NPR 이런 거 다 그리고 원래 앞에 커요 일반적으로. 중복되면서부터는 타락할 수 있어요. 종류 두 개인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한 종류만 100개 살 수도 있잖아요. 단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2H4입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잖아. 계산은 뭐라고? 5시4야 그냥 5시4. 오케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돼요? 세 번째입니다. 쌤이 지금 시험에 잘 나온 거 적고 있는 거야. 무기명 투표. 그 다음에 위에 걸 보통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같거나 큰 거야. 오케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입니다. 그럼 선생님 갑자기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까 되겠지? 다른 상황, 이 상황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 근데 그냥 해의 개수가 아니요. 그 해가 뭔지 알죠? 방정식을 만족하게 하는 그 숫자들. 근데 이 해가 어떤 해가 돼야 되냐면 음한인정수인 해입니다. 음한인정수란 말은 0부터 시작이에요. 음수는 안 된다. 0부터 시작하는데 0, 1, 2, 3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음한인정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x 더하기 y는 5가 있대요. 너 여기서 x, y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0, 5 맞아? 직접 채워볼게. 0, 5, 1, 4 2,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 찾으면 답이 와볼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빵 썼고 5를 썼잖아 이렇게.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야. 이놈이 투표용지의 숫자인 거야. 투표용지가 5개 있는데 후보자가 X, Y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상황이지. 후보가 X, Y가 있는데 5개의 투표를 빵표, 한 5배 받은 거야. 그냥. 얘는 1사라고 쓰면 뭐야? 그럼 얘가 투표 하나 받고 4개 받았다는 뜻이야. 이 하나가 누가 줬는지까지 보진 않지. 그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누가 1을 줬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기명 투표와 같은 상황인 거야. 이 상황이. 근데 왜 음한인정수지? 음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수에서는 음수 없거든요. 투표용지가
만약 3개 게 없잖아. 그래서 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 바뀌어가지고 이게 막 음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중복조합이 응용되고 있는 거야. 이래. 지금 하는 얘기는 얘도 후보자 2명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야. 요놈이 유권자로 보는 거야. 결국 몇 H 몇일 것 같아요? 얘도 2H 5가 된다. 이해돼? 그러면 선생님 얘가 만약에 음한인 정수가 아닌 딴 걸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응용이래. 응용. 그 응용은 문제 풀면서 하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해볼게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하고 유형 3번을 보면 항의 개수는 그냥 넘어갑니다. 선생님 지금요. 무기명 투표에 나오죠. 제목이야. 유형 4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형 5번은 비교하고 있죠. 아까 선생님 비교 다 해줬죠? 유형 6번 금방 얘기했죠? 방정식 얘기했어. 유형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놈이 시험에도 잘 나온다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뒤에 보니까요. 그잖아.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막 섞이고 막 바뀌죠.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끝나면 뭐가 나와요? 중복조합의 활용들이 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7쪽, 59쪽, 특히 60쪽 거기 함수 나오네요. 그게 이놈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60쪽에 선생님이 많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좀 아쉬운 것 뿐인데요. 최대한 좀 문제 좀 풀어봅시다. 제가 지금요. 함수 잠깐 펴볼까요, 여러분? 270쪽 아니다. 270번이나 60쪽에 있는 거 거꾸로 보자.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시간이 된 데까지. 자, 60쪽에 있는 첫 번째 270번 문제 같이 읽어보자고 생각하고요. 자, 읽어보고 있나요? 자, 제일 처음에 가를 보세요. 뭐라고 했냐, 얘들아? 가에서 뭐라고 묻고 있죠, 지금? 함수의 개수죠. 함수의 개수 선생님 뭐라고 해놓어? 중복순열이다. 그럼 뭐의 몇 승? 얘는 x에서 x로 함수니까 3의 3승인 거야. 바로 집어넣을까요? a는 27입니다. 자, 그럼 b는 1대1 대응이네. 선생님 1대1 대응 뭐라고 했지 넣어야 돼요? 1대1 함수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냥 순열. 그럼 몇 팩토리? 3팩토리. b는 6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c는 아까 했던 대로 이거 뭐예요? c가 뭐예요? 이건 또 응용되고 있죠. 1대1 대응인데 자기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응용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적어줄게요. C만 구해볼게요. 조금 전에 270번을 풀고 있는 중인데 아까 A는 나왔잖아요. 그죠? B도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C는 그냥 응용되는 거야. 지금 문제가 fx가 x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임의에 대해서요. 이 임의에 대해서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C 구하려면 지금 1, 2, 3, 6, 1, 2, 3 있잖아. 맞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거 1이 1로 가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럼 무조건 다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딴 데로 가면 다 찾아야지 뭐 직접요. 1대1 대응 중이잖아. 그럼 그냥 찾아볼게. 1, 2, 3, 1,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은 얘한테 가면 안 되니까 갈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얘 아니면 이잖아요. 맞죠? 그럼 2는 어디 가야 돼? 또 1로 가면 못 간단 말이야. 그럼 2는 갈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첫 번째 이게 한 가지 아니에요? 아니면 전체 개수에서 가는 놈 빼어도 있는 건데 다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또 뭐가 있어요? 1이 3으로 간다면 이 말이야. 그럼 2는 1로 가고 1로 가면 자기한테 안 가고 있죠? 같은 숫자한테 안 가고 있다고 우리 같은 숫자한테요. 또 있나요? 야, 또 있니? 또 있어? 아니 딴 데 가는 거 있냐고요? 1이 2로 가는 경우 1이 3로 가는 경우 선생님 나왔거든요 지금요? 1이 2로 갔을 때 2가 1로 갈 수 있나요 여러분? 갈 수 없잖아. 네. 1로 갈 수도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네. 결정됐네. 이거밖에 없네요. 그럼 결국은 답은 2개네 그냥. 2개. C는 2네요.
되나요? 자, 넘어갑시다. T입니다, 이제. 자, T는, 이거 얘기했던 거지? 같거나 없는 부등식이잖아요. 그 증가함수잖아요. 이거는 그냥 조합이죠. 일단 T는 조합입니다. 몇 시 몇? 3시 3. 그럼 1인 거야. 마지막 2가 이겁니다. 중복 조합입니다. 오케이? 2가 중복 조합입니다. 3H 3이요. 계산하면 10개죠. 다 더하면 답이죠? 다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얘가 33에다가 35, 36, 46, 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더 해주고 싶은데, 시간 남았죠? 너 숙제를 다 했었겠지? 여기 하나만 다 하고 마치자. 하나만 다 하자.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이 방정식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정식이 되게 문제 많아서 그래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응용되는 거 모르면 좀 오세요. 근데 선생님 응용하는 것도 되게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자, 218번. 218번.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 보자. 뭐가 되냐? 3개짜리죠, 얘들아. 3개짜리인데 문제 줄을 쳐보세요. 음한인정수의 줄을 쳐야 돼요. 그게 중복조합이야. 몇 H 몇이야? 이게 후보자예요. 몇 H? 3H 6. 야의 개수가 여기 옵니다. 6이 이쪽에 오고요. 계산한 방법은 9니까 80, 6이니까 82잖아요. 28. 이게 A가 되고요. 알파가 되고요. 베타는 양의 정수라고 했지, 얘들아? 양의 정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양의 정수는 자연수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0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안 된다는 말이 뭘까? 일단 한 개씩 투표 용지를 주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해돼? 그럼 중복조합이란 6개의 표가 있었는데 한 개씩 주고 시작하는 거야. 몇 개 남았지, 표가? 3개 남지? 그럼 3개만 3의 3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응용한다는 뜻이에요. 투표를 미리 하나씩 주고 시작해요. 10개죠. 답은 얘들 빼면 18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좀 많이 하긴 했다고 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긴 있네요. 더 못해준 것 같아서. 일단 숙제할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르고 있으면 비교하도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숙제 너무 많다고 했는데 아는 것만이라도 좀 많이 풀어주세요. 알았죠? 자,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토요일날 건강하게 보도록 합시다. 알았지? 그래, 수고했다. 갑시다.